4. 건강관리, 일상생활. 이번 시간에는 건강관리, 일상생활, 더 알아보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건강관리. 예방접종이 자폐성 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편견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MMR 1차 접종 시기를 놓친 탓에 어린 영아 때에 견디기 어려운 홍역이나 풍진에 노출되어 뇌 손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모든 아동들은 국가가 정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 예방접종의 원칙은 일반적인 예방접종 원칙을 따르도록 하되 주기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의 구강관리의 경우 치아가 1개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거즈나 구강용 티슈를 이용하여 잇몸과 혀, 입천장에 남아있는 분유나 모유 찌꺼기를 닦아내도록 합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세균에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세심한 구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만 2세까지의 유아는 소아용 칫솔을 이용해 치약 없이 닦아주며 빨대가 아닌 컵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치물을 뱉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칫솔질은 식사 후나 간식 후 해야 하지만 잠자기 전에 깨끗이 닦고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아이와 함께 이를 닦아 부모의 이 닦는 모습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닦는 행위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 전에는 다음의 5가지 관리를 통해 구강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적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해도 늦어도 만 2세경에는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하는 것이 충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소는 충치에 강한 치아 결정 구조를 만들며 구강 내 세균이 산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불소 도포는 정기적으로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금니에 씹는 면에는 좁고 가느다란 홈이 파여 있어서 음식물이나 태가 잘 끼고 칫솔질이 잘 되지 않아 충치가 발생합니다. 실란트는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주는 것입니다. 두돌 이전에는 치약 없이 칫솔로만 치아를 닦거나 무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됩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양침물을 뱉는 연습을 시키고 치약을 삼키지 않게 되면 사용합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칫솔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칫솔을 구강에 대기만 해도 칫솔질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칫솔을 물어뜯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칫솔질 동작과 함께 큰 목소리로 칫솔질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닦아주도록 합니다. 8세 이전의 아이들이 직접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를 둥글게 돌리듯이 닦는 묘원법을 사용하며 보호자가 이를 닦을 때에는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내리면서 닦는 회전법을 사용합니다. 칫솔질은 식후, 간식 후, 잠자기 전에 실시합니다. 전국 장애인 치과 진료망을 통해 전국 장애인 치과 진료의 현황 확인이 가능하며 구강보건 교육 자료에는 폭넓은 구강교육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 아동에서 수면장애는 왜 일어나는 이유에는 흔히 나쁜 수면 습관이 있고 그 외에 주변 환경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 발달장애의 속성과 관련한 요인, 변비, 통증 등의 신체적인 어려움, 잠드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복적인 생각이나 집착 행동들, 복용하는 약 효과 혹은 부작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면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취침 시간 일과를 만들면 좋은데요. 첫째, 취침 시간 전 30분을 규칙적인 일과로 만들기. 둘째, 수면을 위한 옷 갈아입기, 씻기, 그림책 읽기와 같은 활동을 포함시키기. 셋째, 활동의 순서와 시간을 매일 밤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기. 넷째, 이 시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 자제하기. 다섯째, 취침 시간, 일과 시간 지키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가족에게 맞는 취침 일과 만들기입니다.
기침을 하거나 의사 표현할 능력이 부족한 영아의 경우 쉰 숨소리, 쉰 울음소리나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이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착하게 입을 들여다보고 막고 있는 것이 보이고 쉽게 끄집어낼 수 있다면 바로 끄집어냅니다. 아이들은 한번 숨이 막히면 답답하니까 자꾸 숨을 들이마셔서 막힌 것이 더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물질을 꺼내지 못했을 때에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이 응급처치법을 아이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10kg 이하,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왼쪽 허벅지 위에 아이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엎드려 놓고 손바닥으로 등을 5회 두드린 후 반대쪽 허벅지로 아이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다시 뒤집어 가슴 중앙을 손가락 2개로 5회 눌러주면 되는데요. 2세 미만의 영아는 복부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10kg 이상, 돌 이후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이를 뒤로 앉듯이 잡고 한쪽 손바닥을 배꼽과 흉곽의 가운데에 두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다음 복부를 쳐올리듯이 압박합니다. 이때 잘못하면 아이의 간이나 뼈가 상할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영아와 어린이에게 실시할 수 있는 하임리히법을 다음의 영상을 참고하여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작이 있을 시에는 부모를 안심시키고 질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를 옆으로 눕혀 적절하게 기도를 유지시킵니다. 이때 이물질이 입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그런 다음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재는데요. 사정이 허락되면 이름 등 반응을 주면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의사 선생님께서 실제 발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련은 수분 안에 멈추지만 경련이 3분에서 5분 지속되거나 연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119 전화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발달지체 영유아의 비만 예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아기에 울고 보챌 때마다 우유를 주게 되면 아이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음식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유 초기에 고열량의 이유기 보충식을 준다면 체중이 빨리 증가하고 비만이 될 수 있는데요. 발달지체 영유아의 경우 자발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으므로 영유아의 나이에 따른 식사량보다는 개별적인 활동량에 따른 식사량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지도 시 행동적 원칙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아낍니다. 부모님들은 식사 시간 동안 아이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야 합니다. 부모가 1분에 10번도 넘게 많은 지시를 내리면 아이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지시를 내리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려면 오히려 식사 시간보다는 식사 시간 전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맛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아동이 식사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알맞을 때 적절한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울기, 떼쓰기, 투덜대기, 구역질하기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가능한 한 무시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식기와 냅킨을 바르게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식사 행동은 칭찬해줍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간청하거나 애원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아이를 격려하는 몇 마디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아이와의 식사 전쟁은 피하세요. 식사 시간 동안 아이와 다투지 말고 조용히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식사 문제에 덜 반응할수록 아이는 문제 행동을 덜 보입니다. 식사 시간 동안의 부정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먹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데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모델링을 이용합니다. 아동의 과일 및 채소 섭취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식사 시간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동이 모방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습관 기르기입니다.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고
매 끼마다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며 가족끼리 밥을 먹는 것이 좋지만 예민한 경우 함께 식사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장소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아동에게 식사 시간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같은 종류의 턱받이, 컵, 그릇, 식기를 사용해서 아동이 이러한 물건을 식사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고 떼를 쓰거나 자해를 하고 기타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은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도망가지 못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회피 방지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피 방지법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아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토하거나 뱉어버리는 행동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는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음식이나 음료수의 양을 줄여서 아이가 삼키기 쉽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씹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강운동 치료, 구강운동 촉진, 기술치료 등의 방법으로 씹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 조절 및 목, 머리의 조절은 구강 근육 협응에 영향을 줍니다. 씹기는 적절한 치료 도구나 쫄깃한 음식을 거즈 등에 싸서 연습할 수 있으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부터 먼저 연습하도록 하고 비스킷류, 밥알, 질긴 음식, 잘 부서지는 음식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오랫동안 머금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게 질감을 낮추거나 마실 것을 주거나 조금씩 섞어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의 크기나 질감을 낮추어 먹는 데 들어가는 수고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식의 크기와 질감을 줄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면 음식의 크기와 질감을 천천히 늘립니다. 아이가 음식을 삼키기 쉽게 마실 것을 한 모금이나 한 숟가락 정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조금만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질감이 낮은 음식을 조금 더 주어서 입에 물고 있는 음식을 한 번에 삼키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이가 자주 물고 있는 음식을 줄 때 같이 입에 넣어줄 수도 있고 음식을 입에 물고 있을 때 더 줄 수 있습니다. 종이, 실, 머리카락 등을 먹는 이식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식증은 음식이 아닌 것을 반복적으로 먹는 것으로 음식이 아닌 것에는 종이, 실, 머리카락, 치약, 모래, 종이, 고무밴드, 샴푸, 장난감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서는 흔한 문제이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18개월이 되어서는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식증이 있는 아동들은 18개월 이후에도 계속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거나 삼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이식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먹거나 입안에 넣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리스트를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알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식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지 기록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식하는 것들을 자녀들의 시야에서 두지 말고 열쇠가 있는 상자 안에 넣어두거나 아동들이 이식 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좋아하는 활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일상생활. 배변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매일 시간에 맞춰, 간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손을 사용해서 쉽게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등의 움직임은 배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배변 훈련을 하기 전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작은 수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변 훈련 시 양육자가 가지는 조급한 마음은 아이에게 배변 자체가 더럽고 불쾌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배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배변 훈련 실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배변이 나오는 감각을 느끼도록 합니다. 소변이 나올 때 한 번이라도 쏴 하고 나오는 감각을 체험하고 밥 먹기 전이나 잠에서 깨어난 후 소변을 누이는 등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감각을 익힙니다. 배변 간격이 파악되면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배변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하루 3회 정도 배변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점차 늘리는데요. 이때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아이가 긴장하게 되니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참았다가 한꺼번에 용변을 보게 되면 방광에 소변을 모아둘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변기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영유아용 변기를 따로 준비하여 변기를 의자처럼 사용하며 친숙해지도록 합니다. 배변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거나 아이가 일반 변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화장실에 있는 일반 변기에 유아용 받침대를 부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배변 의사 표현 방법은 배변 의사를 몸짓, 그림, 소리 등 아이가 선호하는 표현법으로 정하면 되는데요.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 부모님이 아닌 다른 타인이 들어도 알 수 있는 표현법으로 정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배변 습관 지도는 장기적인 관점의 훈련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꾸준한 지도가 요구되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배변 성공 시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줍니다. 배변 시 쉬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어 배뇨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만들거나 배변 훈련 시 옷을 간편하게 입혀주어서 손쉽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해주면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에는 부착물이 없는 신발을 선택합니다. 벨크로를 부착하는 신발은 처음에 신기 어렵습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형태가 잡혀있는 신발이 좋은데요.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발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신기 어렵습니다. 또한 발 뒤꿈치 부분이 세워져 있는 신발을 선택합니다. 신발 뒤꿈치가 평평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기 어렵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는 장소는 처음에는 바닥에 앉아서 신을 벗는 것보다 약간의 높이감이 있는 곳에 앉아서 신발을 넣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부착물이 없는 신발을 신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손과 발의 동작을 위해 약간의 높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신발의 볼을 양쪽으로 잡아 벌리게 하는데요. 이때에는 신발의 볼을 넓게 벌리는 행동 자체보다 발을 넣어야 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벌린 다음에는 움직이기 편안한 발을 들어서 신발 속에 넣습니다. 발을 넣은 후 신발의 뒤꿈치를 잡고 발의 앞쪽이 신발 속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발의 뒤꿈치를 잡아당겨서 발의 뒤쪽이 신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한쪽 발도 위의 단계로 동일하게 신도록 합니다. 이때 재미있는 놀이 형태로 한쪽 발만 먼저 신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착물이 없는 신발을 벗을 때에는 아이가 움직이기에 편안해하는 손으로 신발의 뒤쪽을 잡도록 한 후 신발의 뒤쪽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발을 빼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신발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한 후 신발을 잡고 있던 손을 앞으로 밀어주며 신발에서 발을 빼도록 합니다. 부착물이 있는 신발을 신고 벗을 때에는 먼저 벨크로를 떼는데 이때 벨크로를 떼는 것에는 정교한 힘이 필요하므로 벨크로의 앞쪽 부분을 조금 떼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거나 벗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벨크로를 붙일 때에는 붙여야 하는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면 됩니다. 혼자서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첫째, 티셔츠 입고 벗기를 좋아하는 아이, 양말 신고 벗기를 좋아하는 아이. 아이마다 옷 중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니 아이가 좋아하는 옷의 부분을 입고 벗도록 해주세요. 둘째, 신발 신고 벗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실내에서는 덧신 양말 신어보기. 인형에게 신발과 양말을 신겨주기 놀이를 하는 것도 좋아요. 셋째, 신발 신자 벗자라는 말은
아이에게 처음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신발을 신고 벗는 단계에 맞춰 누구야, 신발의 뒤쪽을 잡아보자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좋아요. 넷째, 뒤가 뚫려있는 샌들형 신발은 신고 벗기에는 편리하지만 신발을 제대로 신고 벗는 습관을 형성해주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적절히 사용해주세요. 옷을 입고 벗을 때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옷을 정해둡니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유의점을 살펴보면 상의를 입고 벗을 때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목 부분에 구멍이 크거나 어깨 부분에 단추나 벨크로가 있는 옷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옷의 앞뒤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하의 벗기는 화장실에서 배변 훈련 시에도 연습하도록 해주세요. 옷의 부착물을 조작할 때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손의 움직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 영유아의 경우 일상생활에 대해 제한적이고 고착화된 관심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벗는 동작 시 아이가 쉽다고 느끼는 움직임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하며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첫째, 티셔츠 입고 벗기를 좋아하는 아이. 양말 신고 벗기를 좋아하는 아이. 아이마다 옷 중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니 아이가 좋아하는 옷의 부분을 입고 벗기도록 해주세요. 둘째, 인형의 옷을 입히거나 벗겨보기. 상의를 입을 때 옷 속으로 숨겨진 아이의 얼굴이 나오면 까꿍 하면서 자극을 주는 등 옷 입고 벗기가 재미있는 놀이가 되도록 해주세요. 셋째, 영유아가 모든 옷을 다 입고 벗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입거나 벗어야 하는 옷의 일부분을 정해준 후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넷째, 옷을 벗고 입는 행동은 동시에 해야 하지만 입는 것보다 벗는 동작이 쉬우므로 옷을 벗는 동작을 먼저 습득하도록 해주세요. 새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놀잇감에 흥미가 없다는 것은 놀잇감이 너무 시시하거나 너무 낯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새 놀잇감을 강요하기보다는 아동이 직접 선택하는 놀잇감으로 놀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간단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놀잇감을 던지기만 해요. 던져보고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즐기는 것 또한 놀잇감을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땐 던지기 놀이, 소리 자극 놀이로 전환해 주시면 좋습니다. 던지기와 다양한 소리 즐기기 놀이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조립하기, 쌓기 놀이에서도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놀잇감 정리할 때 때를 쓰고 싫어해요. 아동이 충분히 놀지 못했는데 정리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 주세요. 3세경부터는 놀잇감 정리를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놀이 시작 전 이 노랫소리가 나오면 정리할 거야와 같은 정리 규칙을 일러주고 끝나기 1분 전에도 이제 좀 있다가 정리 노래가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놀잇감을 입으로 빨기만 해요. 영아들이 사물을 빨며 탐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늦어 아직 구강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들이 성숙함에 따라 이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전한 놀이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는 아이가 주로 놀이 활동을 하는 곳에 유아용 매트를 설치하고 문틈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문닫힘 방지 고정장치를 부착합니다.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며 멀티탭 콘센트와 같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기선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주세요. 칼, 가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아이 손에 닿지 않도록 서랍에 넣고 서랍 잠금 장치를 부착하고 창문, 베란다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놀이 활동 시 아이가 지켜야 할 사항은 TV나 책장과 같은 무거운 가전제품 혹은 가구에 올라가거나 흔들지 않는 것, 베란다나 창문에 기대거나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을 것, 큰 조각의 젤리나 사탕 또는 음식을 한 번에 삼키지 않을 것, 문을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할 것, 물기가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을 것,
어른 없이 혼자서 욕조 목욕을 하지 않을 것. 집에 불이 났을 때 밖으로 대피하는 길은 2가지 이상 알아둘 것. 냉장고, 세탁기 등에 들어가지 않을 것. 장난감은 항상 정리함에 보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3. 더 알아보기. Q&A. 우리 아이는 식사 시간에 잘 앉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통 및 목 근육의 긴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똑바르게 앉아서 머리를 가누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근육 긴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아이에게 특수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동작 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높은 의자나 보조의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속옷 대신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해도 되나요? 팬티형 기저귀는 쉽게 착탈이가 가능해서 속옷 대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옷이 소변으로 젖게 되면 계속 축축하고 불편한 감각을 느끼게 되지만 기저귀는 소변을 보면 바로 흡수되어서 소변으로 인한 축축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느끼기에 기저귀와 속옷의 촉감은 많이 다르므로 배변 훈련을 위해서는 기저귀 착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아야 하며 팬티형 기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속옷이 너무 자주 젖는 것을 방지하도록 약간의 흡수층이 있는 방수용 속옷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변과 대변 어느 것부터 먼저 가려야 하나요? 아이가 먼저 표현하거나 느끼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변에 대한 느낌을 소변보다 좀 더 정확히 표정으로 나타내고 대변을 본 후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변, 낮소변, 밤소변의 순으로 습관을 형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밤중에 소변 실수가 매우 잦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중에 소변을 가리는 것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다가 배뇨감을 느끼고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중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을 기르고 밤중에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다가 뒤척임이 심할 때는 배변을 하고 싶은지 살짝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구강, 수면, 영양식습관 등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발 신고 벗기, 옷 입고 벗기, 양말 신고 벗기 등 아이와 함께 착탈이 습관을 길러주세요.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